자, 이번 시간은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공부해 왔던 것처럼 약정지상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 있으면 어떻다? 지상권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소위 이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의 취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 계약 등에 따라서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위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안 해도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논리가 좀 간단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법정 지상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 청구 또는 대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멀쩡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회적 낭비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건물 소유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을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으로 등기 안 해도 어떻다? 취득할 수 있다. 앞에서 약정지상권은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성립하게 되는 데 비해서 건물 소유자가 갖게 되는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없더라도 성립하게 되는 물권이다. 이렇게 전제해서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시험에 뜨는 건 2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서 자, 지금 동일한 소유에 속하는 토지, 건물 중 건물과 토지가 애초에 같은 사람에게 소속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을 매매,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이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성립합니다. 이런 식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X 토지와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토지만 을에게 팔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 토지 소유권 자체가 을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을이고요. 건물 소유자 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따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건물 소유자 갑이 뭘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 바로 등기 안 해도 바로 건물을 이용할 권리,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 자,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제일 핵심 이슈는 다른 건 다 빼버리고요. 철거 특약이 없을 때만 이때부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등기 없어도요.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만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건물만 소유권 이전기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 갑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는 다 빼버리고 옛날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복잡하게 과정을 물어봤어. 근데 지금 와서는 아예 결론만 물어봐.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권리,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다. 항상 포인트는 일단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슈가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자, 스토리는 똑같아요. 과정을 보지 마시고 이런 식이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와 Y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경우수 첫 번째.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을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 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저당권자 을은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경매에 붙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X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서 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토지 소유자가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 갑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멀쩡한 Y 건물이 어떤 문제? 철거돼야 되는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가 이루어져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어떻다? 건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어떻다?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상권 그림만 잡는 거야. 똑같은 그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갑소유의 X 토지하고요 Y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Y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근데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경매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두 가지 사안이 있어요.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누구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계속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법정 지상권, 여기서는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안이 되게 복잡해. 근데 이걸 일일이 지문을 분석을 한다 한들 시험에 출제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이슈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지금 항상 핵심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앞에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어도 좋다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권리다. 이게 공통적인 요소가 될 테고 그럼 출제 이슈 최근에 29회 때인가요? 나왔던 것이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Y 건물에 대해서 을 명의 저당권 설정을 할 때 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 나중에 건물 경우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거나 또는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법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래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만 성립하고 철거 특약이 있으면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가야 돼.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좋다. 당연하게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법에 전혀 없는 말을 가지고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자, 정리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됐든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됐든 건물 소유자가 어떻다?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바로 뭐라 본다? 법정지상권이라 부르게 될 테고 자, 이때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따로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만약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면 이때는 어떻다? 바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법조문 성립 요건 자체에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철거 특약이 있다 한들 당연히 어떻다?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다시 갑시다. 자, 사안 깊이 갈 것 없고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항상 기본 틀을 잡으실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저당물의 경매 또는 자 관습상 일정한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포인트 잡아내셔야 돼. 그래서 지금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있어서는 철거 특약이 있다라면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설령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는 그렇게 딱 한 번 최근에 구성이 됐었고요. 디테일하게 볼 것도 아니고 봐봤자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그래서 철거 특약 둘 다 공통적인 요소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자, 관성 법정사건은 철거 특약이 있다라면 성립하지 않는 데 비해서 자,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사건은 법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설령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법정사건.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게 법정사건 파트예요. 근데 시험에는 최소한 8년 동안의 시험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구성하지 않고 딱 큰 그림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즘의 문제가 참 전반적으로 다 좋아져요. 좋아진다는 게 뭐냐면 전체 맥락만 물어보지 디테일한 내용 자체를 시험 지문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법정지상권제 관리.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약정지상권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상권이니까 어떻다?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능이 있다. 물권이, 지상권도, 법정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당연히 어떻다고요? 물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어떻다? 사용 수익 권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이에요. 자, 법정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 주장할 수 있고요.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그 법정지상권자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 즉 토지의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자, 한편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양도할 수 있고 담보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법정 지상권도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할 때고 당연히 담보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담보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사안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요건 이제 약정 지상권을 얘기합니다. 계약에 따라 성립한 지상권. 아까 설명했던 걸 비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지상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상권 자체에 대해서 지상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소유의 동의 등은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상권의 승계 취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과정은 모르겠고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정 지상권도 어떻다? 양도할 수 있겠습니다. 병이라는 사람한테 법정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바로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이때 지상권의 이전 등기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지죠. 앞에서 우리 법정지상권은 애초에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 성립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법정지상권 얘기를 할 때는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등기 자체가 없더라도 다 성립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상권, 법정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다. 뭘 해라? 이전 등기를 해라. 자,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라 라는 얘기인 즉슨 아직 등기가 없으니까 결국은 뭘 해야 된다?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이때 설정 등기라는 얘기 자체를 하지 않는데 팔아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상권을 팔아먹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형식상 뭘 해야 된다?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 근데 법정지상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이전 등기가 있어야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야. 자, 근데 여기다 갑자기 뭔 얘기를 하냐면 자,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문제를 삼습니다. 아까 한번 지적해 드렸다시피 자, 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정은 건물의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것도 이해하실 거예요. 다시 갑시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법정지상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정지상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정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예, 끝났어요. 그냥 이 얘기로 끝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법정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란 거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 아까 시험 지문 중에 그 관련 기출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 건물 소유권은 유보해 놓고 놔두고 지상권만을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듯이 똑같은 구조야. 여기서 절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건물 소유권을 넘기면 법정지상권도 같이 넘어간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아니라고. 별개의 권리라고. 별개의 권리. 그래서 법정지상권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법정지상권만을 양도하면,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건물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권만 어떻다? 넘어가게 된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게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게 뭐냐면, 자, 가십시다. 사안을 이제 정리하면 이런 식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Y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보통 이제 건물을 만약에 판다고 하십시다. 예를 들어 병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병한테 판다. 그래서 그 병이 이전 등기를 통해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법정지상권 세트로 움직일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든다고. 어차피 건물이 있어야지 법정지상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 자꾸 같이 가는 걸로 착각을 하신다고. 아니, 전혀 별개의 문제야. 법정지상권 따로 어떻다? 이전 등기를 해줘야지 이 건물 소유자가 새롭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았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도 같이 팔았을 거라고 오인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축이야. 법정지상권만의 양도라고 하는 거, 또 건물 소유권만의 양도라고 하는 거 당연히 가능. 법을 알아야 돼.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졌고 을이 법정지상권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내가 병이야. 그러면 뭐까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넘겨받아서는 안 되고 뭐까지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까지 넘겨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법정지상권 취득하고 건물도 온전하게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은 되게 간단해요. 자, 이걸 우리가 자, 이렇게 정리했죠. 자, 나중에 이제 총론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보겠지만,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에게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은, 어떻다?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게 되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또 다른 권리는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고 싶으면 어떻다?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대부분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넘겨받고 이제 당연히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도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골 때리는 경우가 있어. 자, 지금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또 하나 자 건물 Y 건물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을 담보로 갑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고 하십시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 돈을 빌린 거야. 그래서 건물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 얘기인 것은 만약에 을이 병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병이란 사람은 이 건물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Y 건물에서 경매가 진행이 돼서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건물의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을 때 해서 요건 이제 하나 체크하실 게 우리가 이제 전순환 때 공부하신 분은 별개의 문제고 경매에 있어서는요. 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등기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경매는 매수인. 자, 이때 갑을병정 이런 사람이 건물을 낙찰받아서 법원에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어떻다?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사안이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토지는 누가 갖고 있고 갑이 가지고 있고 지금 이 그림에서만 보게 되면 건물 소유권은 결과적으로 정이 갖게 될 테고 법정지상권 누가 갖는 경우가 발생한다. 을이 갖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럼 이제 이 정이라는 사람은 껍데기를 산 거야. 건물만 산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정지상권자 을이 뭘 얘기하겠어? 야, 지상권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 건물 치워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매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전 등기가 없어도 같이 어떻다? 낙찰을 받게 된다. 건물 소유권을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까지?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낙찰을 받게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랑 비교하셔야 돼. 매매 등에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바로 법정지상권도 같이 취득, 이전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같이 건물 소유권, 법정지상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문제가 터지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낙찰을 받게 되면 따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같이 세트로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사실은 요 건물을 낙찰을 받았다 그랬을 때 건물 소유권하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개념상 어렵지가 않아요. 당연히 세트로 가야지. 따로 이 경매 물건 나오지도 않는데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또 낙찰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까지 같이 법정지상권이 함께 취득한 데 비해서 매매 등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안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자, 건물 소유권과 별개로 법정지상권만을 양도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 지문 설명하면서 이런 걸 예시했었습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자가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결국은 이전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절차적으로 법정지상권은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설정 등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물론 이건 이제 기본 배경 설명이고요. 자, 본질적으로 법정지상권도 뭘 해야 된다? 이전 등기를 해야지 이전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경매 얘기 나와 있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자가 건물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법정지상권이 건물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었었고 경매 얘기 나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 위의 건물이 경매로 매각이 됐을 때 이때는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라는 거 이런 절차가 따로 없어도 건물에 낙찰받은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함께 취득을 한다. 해서 경매에 있어서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낙찰을 받게 되면 뭐까지?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 좀 특이한 것이고 나머지는 항상 어떻다? 별개의 문제를 해석하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꾸 이걸 받아들일 때 세트로 움직이는 걸 오해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작년에 질문 주셨어요. 아니 건물을 샀는데 법정지상권을 안 넘겨준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자 그건 법을 모르면 당한다는 거죠.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건물만 샀다가는 법정지상권을
양도 받지 않게 되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양아치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양아치인 건 별개의 문제로 법정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권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한 2억 되는데 어리버리한 호구 병한테 야, 너 내 건물 사라. 얼마? 1억에 사라. 라고 해서 을이 기쁜 마음에 뭘 한다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고. 그죠? 50% DCS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산다고. 샀을 때, 자, 사고 소유권 이전기 넘겨줬죠? 그럼 이제 을은 자기의 채무를 다 한 거야. 그리고 연락을 하는 거지, 문자로. 아이고, 내 깜빡했네. 뭐를 법정 지상권 넘겨주는 걸 깜빡했네. 요거 3억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법정 지상권이 없으면 이 토지를 사용할 권능이 없다고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어떻다? 철거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덤태기를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 어쨌든 매매 등에 있어서는 건물 소유권과 법정 지상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저당권, 자,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이 분은 어떻다? 법정 지상권까지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 자, 법정 지상권은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지료 문제예요. 그래서 자, 갑시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Y 건물을 가지고 있고 Y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 그리고 법정 지상권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자, 그러면 이 법정 지상권 때문에 이 X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었죠.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그래서 어디에서도 주의 토지 통일권 할 때도 남의 땅을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게 있는 거하고 무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약정지상권에서 이론상 무상의 약정지상권도 가능하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지료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지료라고 해서 법정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간 지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중에 법원이 어떻다? 지료를 결정을 하게 된다. 법원이 지료를 결정해 준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있겠다. 지금 갑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Y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법정 지상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이제 애초에 법정 지상권 성립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니까 지료라고 하는 게 미리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 3년 동안 잘 써. 근데 이 건물이 소머리 국밥집인데 장사가 겁나 잘 돼. 그래서 토지 소유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료 받아야 되는데 소머리만 계속 잡아내고 있고 얘가 지료를 안 주고 있어. 그래서 이제 지료에 대한 협의를 하겠죠. 안 되겠지. 법원에 청구하겠지. 과정을 거니까 한 3년 걸리지. 토탈해서 자 무상으로 쓴 기간이 3년이라고 치십시다. 그 3년 부분은 뭐가 된다? 부당이득이 되게 된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에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기존의 대지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득은 어떻다?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니까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어떻다? 이 돈을 받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에서는 역시 지료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예요. 무조건 쓸 수 있는 권리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지금 쓸 수 있는 권리하고 무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법정 지상권 진짜 어렵다고들 얘기하는 파트가 법정 지상권이에요. 이 파트는 특히 다른 건 어떻게 해보겠는데 제일 무너져버리는 데가 이 법정 지상권의 취득 과정이에요. 해서 이 복잡한 얘기를 뭐 전에 한번 설명을 몇 번씩 해본 적도 있는데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나도 미친 새끼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어차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보는데 뭐라고 씨부리고 또 듣는 사람들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불안하니까 일단 필기를 뒤지게 해. 아니 방금 앞에 들어도 모르는데 집에 가서 필기된 걸 보면 아냐고. 그래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결론만 가십시다.
법정지상권은 일단 설정 등기가 없어도 다 성립하게 된다. 근데 관성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왜? 법에서 철거 특약 존부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나머지 요건만 충족을 하면 어떻다?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즉슨 뭐라고요?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고. 이것도 물권이죠. 지상권의 일정 물권에 해당이 되겠네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당연히 해석상 담보권,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건 패스하고. 자, 법정지상권 양도하려면 뭘 해야 된다? 이전 등기를 해줘야지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착각을 하신 분이 건물 소유권,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법정지상권 세트로 왔겠지. 세트 아니라고요? 건물 소유권, 자, 다른 권리고요. 법정지상권 또 다른 권리야. 건물 소유권은 건물의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건물 소유권이라고 부르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니까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법정지상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 건물, 법정지상권인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뭐야? 등기 없어도 바로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 치료는 당연히 어떻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법정지상권에 있어서는 치료에 대한 협의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부분, 이건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 되고, 자, 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치료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어떻다? 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서 먼저 간단하게 볼까요?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 가서, 자, 보니까 1번 질문요. 끝머리 가십시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예, 버릴 지문 되겠습니다. 판례 얘기고요. 나중에 환매라는 개념까지 알아야 돼. 1번 보지 마시라고. 지금 우리가 8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이상한 지문 나오면 패스하는 거. 그게 지혜고 머리 좋은 겁니다. 2번 지문요. 토지소는 그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매각된 완납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예, 웃기려고 한 거야.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동일한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 간에 철거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지문이죠. 예,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 1번, 2번 지문 몰라도 돼요. 최대한 어렵게 꽈는 거야. 해서 자, 다시 갑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으면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철거 특약 없으면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든 없든 어떻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게 된다. 다음 페이지 가서 여러분 교재 144페이지 이 문제가 드디어 나왔다고.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에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옳은 표현 답. 자,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설령 이 저당권 설정,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전에 그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자, 건물 철거 특약 이런 걸 넣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그건 무관하게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 얘기 상당히 어려웠던 주제.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답 하나 뽑았다고. 이게 그렇게 복잡한데 이게 지문을 읽고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너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는 바로 뒤에서부터 지문이 도배가 되잖아요. 그죠? 법정지상권제 권리부터 주로 출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항상 공부하실 때 뭐라고요? 쉬운 것 또는 많이 나왔던 거라도 정확하게 알자.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해서 교재 144페이지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관습상 법정지상권자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주 내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자 토지를 자유롭게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자, 지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니까?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니까. 두 번째, 관습상 법정지상권자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지 지상권 취득할 당시에 토지 수요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없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관습상 법정성은 등기가 없어도 성립한다. 자, 요거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의 소유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좀 어려운데,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건물 소유권도 가지고 있겠죠. 건물 소유권 때문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지상권 가지고 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다 당연히 사용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료를 지급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당연히 사용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공시수단이 뭐냐면 건물 자체가 뭐가 됩니까? 공시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물권이라는 건 공시라는 것이 있어야지 물권은 성립하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점유권에 있어서는 점유라는 사실 그 자체가 뭐가 된다? 공시수단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게 이거라고. 지금 관습상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으로 건물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거든요. 건물이 뭐가 된다? 공시수단이 되게 된다. 이런 취지라고. 그러다 치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물권이라고 했을 때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다 당연히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기 안 해도 성립하는 권리라고요. 물권이라고요. 물권이니까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어떻다? 굳이 등기할 필요 없이 어떻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말이 어려운데 이런 얘기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새로 바뀐 소유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아니라고. 이미 성립이 됐다고. 등기를 할 때는 언제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팔고자 할 때, 그때는 상대방이 등기를 받아야지 이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되지만은 당연히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 소유자 또는 그 사람의 소유권의 토지 소유자의 양수인에 대해서 따로 등기 안 해도 어떻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3번 질문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번 질문요.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틀렸죠? 틀린 별개 문제라고 그랬어요? 건물만 판 거예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한 거지.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를 안 했다라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 5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지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말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사실 별 의미 없어요. 너무 어려워. 자, 몰라도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간단해 보겠습니다. 을로부터 자, 지금 을로부터 병한테 건물 소유권만 넘겨버렸습니다. 법정지상권을 병은 취득을 못한 상태, 법정지상권을 병은 취득을 못한 상태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앞에서 갱신 청구라는 게 있었죠.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건물이 현존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뭘 할 수 있다?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건물이 현존한다. 그랬을 때 갱신 청구를 지상권자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건물 소유자, 건물의 소유권만 넘겨받은 사람이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대위해서 행사하는 건 어떻다? 따로 이 등기를 안 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X표야. 지금 하나, 둘, 세 개 버리셔서 법정지상권 파트에서 첫 번째 아까 버려야 했던 것이 교재 143페이지 1번, 2번 지문 버리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더러운 문제 144페이지 5번 지문도 버리시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모를 얘기가 꼭 2개쯤 뜬다. 그때 쌍욕하지 말기 없어 보이니까 자, 의견을 주셔야 돼. 그래서 답이 되는 주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루틴이 정해져 있고요. 답이 아닌 것들이 어렵게 뽑아내. 자, 그 다음에 교재 145페이지 6번 질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해야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경매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따로 이 건물의 소유권만 낙찰을 받더라도 등기 안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함께 어떻다? 취득을 하게 된다. 이 얘기라고.
다시 아까 일반적으로 건물을 매수해서 취득했을 때는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까지 있어야지 어떻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돼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자, 지금 낙찰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 따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이걸 소위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취득한다. 이런 취지고요. 7번 강제 경매로 성립한 관수상 법정지상권을 법률 행위에 의해서 양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아까 설명했던 거죠? 자, 다른 거 앞에 빼버리고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양도를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다?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밑에 지문 가볼까요?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했을 때 토지 소유자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앞에서 우리 약정지상권에서 2년분 지료 연체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그 지상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듯이 지금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지료 결정을 청구를 했고 법원이 결정한 지료를 법정지상권에 내지 않게 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자동으로 법정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런 식이고요. 관련 기출문제 28회 A형 18번 문제인가요? 1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철거 등의 약정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이 사람 을에게는 건물 소유권하고 뭐가 발생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죠. 철거 특약 운운하게 되면 이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구나 이렇게 바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이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데이터 약간 애매해요. 자,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건물만을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 건물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일단 사안 주어진 데이터 토지 소유자는 갑이 될 테고 건물 소유자는 누구한테 바로 병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고, 다만 이 문제 자체에서 법정지상권 자체를 넘겼단 말은 없어요.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불분명합니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이 이거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법정지상권을 함께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전제가 돼서 보겠습니다. 1번, 을은 관습성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그래서 철거 특약 없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기 없어도 취득하게 됩니다. 갑은 병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자, 토지 소유자 누가 됩니까? 갑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주어진 데이터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 갑은 을에 대해서 토지의 사용 이익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을한테 다시 지금 토지 소유자 갑이고요. 여기에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있다고. 그때 갑이 을한테 토지 사용 이익 부분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다시 거꾸로 가봅시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죠?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지.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토지의 사용 이익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지료가 결정되면 그 지료로 가름하게 되겠지만은 그 전이면 당연히 어떻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자,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지금 건물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죠? 부당 이득이 있죠? 따로 얘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어떻다? 당연히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갈 테고.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는 관수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없다. 유치찬란해 갑이 정한테 토지 소유권을 받겠어.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등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논의의 포인트가 두 문제가 지금 연속 답을 이 파트에서 뽑을 게 뭐였냐면은 맥락을 보셔야 돼. 관수상 법정지상권자 등기 안 해도 바뀐 토지 소유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갖고 지금 옆에 보시면 이게 28회 때 문제였었고요. 그 옆에 아까 24회 때 2번 지문,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144페이지 2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답을 뽑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관수상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지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받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등기 안 해도 바뀐 소유자한테 당연히 어떻다? 법정 지상권 주장할 수 있죠. 이 주제하고 여러분 교재 145페이지에 그 관련 기출문제 뭐야? 3번 지문하고 같은 맥락이죠. 네. 또 같은 문제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한테 관수상 법정지상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어떻다? 관수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28회 때 출제였니 24회 때 지문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나름대로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삼는 게 뭐냐면 관수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한테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해야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물권이기 때문에 설령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당연히 관수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갈 테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분 병에 대한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 청구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좀 어렵네요. 자, 갑시다.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을이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병한테 뭘 했다고요? 야, 지금 건물 소유권을 넘겼대. 그럼 병은 법정지상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건물 철거를 주장하는 건 뭐다? 사회 통념상 온당치 않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4번이 어려운 거야. 4번이 이 전형적인 패턴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문제를 보면은 사례형 문제를 보면 두세 개, 적으면 2개, 많으면 3개까지 약간 어려운 얘기를 깔아줘. 근데 여러분들은 야매로 그냥 맨날 답만 달달달 외웠으니까 내용 모르고 답을 보면 그냥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어머 내가 어쩌다 하나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답이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5번 지문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수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거 이해되시죠? 관수상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면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다 취득한다 해서 이거 보시다시피 이 중에서 어려운 게 자 지금 4번 지문 같은 게 하나쯤 꼭 어려운 게 있다고. 근데 그걸 볼 게 아니라 계속 답이 됐던 주제들을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분묘기지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은 아주 특수한 형태의 지상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분묘기지권 한 5분 정도면 끝나요. 자, 분묘기지권. 자, 요거는 이제 항상 시효 취득만 문제가 되게 되는데 자,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야. 남의 토지에다가 봉분, 자, 무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봉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여기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분묘기지권은 계속해서 이 산소를 유지하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 성락 없이 분묘를 설치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는데 요즘에 출제 포인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자,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해서 2001년 1월 13일 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공인중개법 등을 설명할 때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년도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의 토지에서 자, 자신의 토지에다가 자신의 분묘를 자신의 선조나 이런 분묘를 설치했을 때 60년 최대 60년 지나면 그 산소를 철거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내 땅에다 산소를 설치하도록 바로 60년 지나면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 한참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묘지, 강산 이런 것들 해서 KBS나 이런 주요 방송사에서 헬기를 타고 쭉 산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공동묘지 위주로 보여주겠지. 설악산 이런 데는 안 보여줘. 설악산은 산소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토지가 다 묘지로 바뀌고 있다. 하늘 무너진 것처럼 난리야. 뭘 묘지로 바뀌게 큰일 나. 실제로 산소 지금 가서 그 자리 다시 찍잖아요. 산소 거의 대부분 다 사라졌어. 자연으로 다 돌아갔어. 웬만큼 이게 유교라든가 이런 관념이 없는 분들은 그런
후손을 두지 아니한 산소들은 20년 지나면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잘못 이렇게 삽질하다가 이 뼈다귀가 나올 뿐이지. 아니, 묘지가 강산이 뭐니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문제가 안 된다고. 아, 요즘엔 누가 그 성묘도가 잘 안 가지. 점점 멀어지는데. 앞으로 20년만 더 지나봐요. 아마 성묘 간다는 애가 특이한 애일걸? 어머, 쟤는 신천지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취급하는 거야. 어머, 쟤 성묘 간대, 이렇게. 성묘가 뭔데? 네이버 검색에 성묘, 이렇게. 성묘.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거. 그럼 그러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시. 그래서 2001년도 1월 13일, 1월 13일 이후에 시행돼 설치된 분묘에 있어서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분묘기지권은 영원히 산소를 지킬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런데 내 땅에다 산소를 설치하면 최대 60년, 남의 땅에 산소를 설치하고 20년만 안 걸리게 되면 무한대로 산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전에 만약에 산소를 설치하고 20년을 채우게 되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할 수 있지만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계속 이슈. 자, 내용 간단합니다. 공시라는 거. 물권은 어떻다? 공시가 이루어져야지 성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등기였었고요. 아까 관수상, 법정지상권 등은 건물 자체가 공시수단이 된다. 자, 분묘기지권도 물권입니다. 그래서 이 평장, 암장 이런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덤, 봉분 자체가 분묘기지권의 공시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암장이나 평장을 했을 때는 어떻다? 이건 알 수가 없죠. 외부에서. 그래서 이건 가묘 이런 것들도 분묘기지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요. 자, 기지사용권. 분묘 어떻게 할 수 있다? 주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기지사용권.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 자, 어떤 사람이 분묘기지권이 성립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이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방해하면 어떻다?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이슈 안 돼요. 존속기간요? 이게 더 무섭다니까. 자, 분묘와 수호 봉사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존속하게 된다. 그래서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료 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사실 무소불위의 권리고요. 다만 주의하실 게 봉분 자체가 권리의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우리가 집합건물법 파트에서 공용토분자 득실 변경 등기 따를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같은 면역. 이건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소멸까지 볼까요? 이건 제가 두 가지예요. 자, 발생하고 소멸 두 개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데 소멸 관련해서 원래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다 물권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앞에서 지상권의 포기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혹시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저당권의 승낙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다? 이 포기라는 것이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 구조야. 분묘기지권자 당연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 구조로 봉분도 제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죠. 당연히 논리 체계상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때 봉분이 있었다면 봉분도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거하지 않아도 분묘기지권 성립하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 해서 교재 147페이지 문제 하나 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85년도에 의뢰 토지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에 설치한 이래 2015년 벌써 95년, 2000년, 2015년이니까 30년 지났습니다. 해서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계제를 전면으로써 분묘의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옳은 것은 해서 1번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갑이 분묘 기지권자인지 계속 사용시할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소유물에 기한 반환 청구권 등 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갑은 을에게 분묘 기지관한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 점유 취득 시효와 다른 개념이죠. 분묘 기지권은 계속해서 산소로서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자,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틀렸고요. 분묘 기지권에 있는 그대로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지 30년 전에
할아버지, 그리고 30년 동안 인생의 봄날을 경험하신 할머니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합장하는 거 할머니가 반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장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 정도고요.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점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 소멸하는, 이걸 답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최근 문제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성립화,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됐고요. 자, 지료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분묘기지권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지역권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